중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기록된 역사만 약 3600년에 이릅니다. 황하에서 시작된 농경사회는 왕조교체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하며 한자, 종이, 화양, 나침반 같은 인류사의 길이 남을 발명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단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역사적 유산은 지금도 중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자 자부심입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역사적 접점은 깊고도 복잡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대륙적 스케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교 사상과 한자는 우리의 정치와 교육체제의 뼈대를 이루었고 초기 국가체제 형성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더라도 고대 중국은 기술,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반도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도 쇠락의 순간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18세기 말 청나라 후기부터 시작된 서양 열강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은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아편전쟁 패배로 홍콩을 잃었고 일본까지 침투하며 국토가 분할되는 치욕을 겪었죠. 선조들이 기억하던 강대국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뒤처진 거대한 거인 한 마리, 아니 덩치 큰 동네 바보형에 불과했습니다. 변화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찾아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 했지만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고 기근과 혼란만 남겼습니다. 그러다 1978년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을 내세워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성을 중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인 이 정책은 단순히 경제 성장의 기폭제를 넘어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광동성의 선전 경제특구가 그 상징입니다. 허허벌판이던 땅이 이제는 첨단 제조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니 그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실로 놀라운 수준이죠. 그런데 중국의 성장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세계 공장이라는 타이틀은 중진국으로서는 훌륭한 것이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를 넘어야 합니다. 기술과 혁신의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 이 지점에서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배터리 등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곤 합니다. 중국은 기술이 부족해. 중국 물건은 믿을 수 없어. 중국이 우리를 넘어서기엔 아직 멀었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이 중국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영역을 땅 따먹기 하듯 잠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단순히 싸게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고급 기술력을 갖춘 경쟁자로 변모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기술의 방패가 과연 앞으로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삼성, LG를 필두로 우리 가전업계는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을 대표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가전 및 전자제품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도전에 직면했죠.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은 중국 제품 기술에 대한 불신이 있을 테고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우리 전자제품을 따라잡기 위해 선보였던 제품들이 기술보다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기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4년 3분기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이 30%로 전년 대비 13%나 하락했습니다. LG전자도 역시 20%에서 16%로 감소했는데요. 반면 중국 기업인 하이센스가 크게 약진해 같은 기간 14%에서 24%로 점유율을 늘리며 2위를 차지했죠. 이는 TV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의 급부상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두드러집니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포와 비보는 동남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샤오미는 가성비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요. 다른 가전제품 시장은 어떨까요? 국내 가전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강력한 네임밸류를 가진 삼성과 LG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로봇 청소기 시장은 예외입니다. 중국 로보락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을 장악했으니까요.
2020년 한국에 진출한 로보락은 2022년부터 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더니 2024년 상반기에만 46.5%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5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로보락은 65.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로봇 청소기 출하량은 960만 대로 집계됐는데 상위 10개 브랜드 중 미국의 아이로봇을 제외 9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로보락, 에코백스, 샤오미, 드리미 등등이 로봇 청소기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로보락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만 해외 시장에서 4,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죠. 몇 년 전 샤오미가 보조 배터리를 출시했을 때 의도치 않게 좋은 제품을 내놨다며 대륙의 실수라고 조롱했었는데 이제는 가성비 값, 기술력 값, 디자인 값, 성능 값으로 불리는 것이 중국 전자제품입니다. 이제는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전 세계 표준이 된 겁니다. 중국이 전통적인 제조 중심 국가에서 기술과 혁신 중심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이 다소 놀랍게 보일 수 있지만 역사를 되짚어보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급속히 확장한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첨단 기술과 IT 산업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덕분입니다. 기업들의 막대한 보조금과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했죠. 예를 들어 하이센스와 TCL 같은 기업들은 초기에는 저가형 제품으로 시장을 넓혔지만 최근에는 첨단 기술 개발과 혁신에 집중하며 품질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디지털 전환을 장려하며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중국의 약 14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내수 시장도 이러한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하는 방식은 TV, 스마트폰, 로봇 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다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생긴 겁니다.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이 아닌 이상 전 세계 소비자 가전 시장을 중국이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위험한 예상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올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는 중국의 기술적 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139개국에서 2200개 이상의 기업과 관련 단체가 참여한 이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들은 전체 참여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TCL은 TV, 냉장고, 컴퓨터, 게이밍 기어, 폴더블 스마트폰 등 거의 모든 가전 분야에서 신기술을 선보였는데요. 퀀텀 닷 기술, 미니 LED 디스플레이와 같은 고급 기술이 가격보다 더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LG전자 조주환 CEO는 중국 업체들을 폄하하기보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TCL 같은 중국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정말 많이 좋아졌다며 제품의 만듦새나 디자인, 마감 등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업체는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며 제품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아무래도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로보락과 에코백스 등 중국 기업들은 2022년 먼지 비움, 물걸레 청소, 건조 기능을 모두 넣은 올인원 시대를 열었고 4에서 5cm 높이의 턱을 넘을 수 있는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두꺼운 매트나 문지방을 넘을 수 없다는 기존 제품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죠.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로봇 청소기는 최대 2cm의 턱까지만 넘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각이 져 있는 가장자리 부분을 청소할 수 있도록 로봇팔이 나오는 기술, 걸레를 빨고 난 뒤 나온 더러운 물을 자동으로 정수해주는 기술 등도 중국 기업들이 최초로 선보이면서 로봇 청소기의 모든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에서나 쓰이는 라이다 센서까지 탑재시켜 기술력의 끝을 자랑합니다. 조주환 CEO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국에 비해 늦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겁니다. 중국발 기술력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기술과 스마트홈 생태계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QLED와 네오 QLED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제품에 집중하며 LG 싱큐와 같은 스마트홈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지 기술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신뢰도라는 우리 기업만의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중국의 발전을 보면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때 일본 기업들의 제품을 복제하며 값싼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했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을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뛰어넘은 사례처럼 중국 역시 과거의 짝퉁 이미지를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브랜드 신뢰도가 한국보다 낮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와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가성비로 승부를 보던 단계를 지나 기술력과 품질 모두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특히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과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 기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TV,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로봇 청소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도전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혁신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앞세워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이 우리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브랜드 신뢰도와 기술력이라는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AI, 사물인터넷, 친환경 기술 등 미래 먹거리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죠. 과연 중국의 거대한 도전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냉철하게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